안녕하십니까. CWP학원 군무원 면접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 17시경에 2024년 육군 군무원 근무지역 근무부대 공석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직렬은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좀 공석이 채용 인원에 비해서 좀 굉장히 적게 나와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뭐 하지만 뭐 대부분은 다 이제 12월 1일에 임용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과연 어떤 부대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할지, 또 내가 갈 지역은 어딘지 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합격자 발표만큼이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떤 딱 확정적으로 이 지역은 어디로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년간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대략 이런 정도의 부대들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선정을 해서 이제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팁,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쓰고 싶은 대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쓸 것 같아, 자리도 얼마 없고, 그래서 안 쓰면 참 미련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미련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성적이 그러니까 총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한 점수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절대 나보다 먼저 고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몰릴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지역을 쓰지 않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공석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부대들이 어떤 부대들이 있으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실무자한테 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써야 될지, 그런 팁,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날짜가 조금 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어찌됐건 오늘 공고가 됐죠. 그리고 접수는 수요일까지입니다. 이건 조금 오탈자인데, 수요일까지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인사 실무자에게 보내야 되고, 결과는 11월 18일 마찬가지 육군 채용관리 시스템에서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직렬별로 전체를 다 여기다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고, 이제 주요 직렬별로 이제 공석을 좀 보자면, 군사정보 일단 7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급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합격자 숫자고, 이게 공석입니다. 이렇게 몇 명이 나가는지. 그래서 군사정보 7급 23명 합격했는데 23명 다 12월 1일부로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강원도에 11자리, 경기도 8자리, 전북, 충남, 뭐 충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뒤쪽에서 드리겠습니다. 군수 12명인데 12명 다 나가죠. 근데 올해 10명 뽑았습니다. 10명 뽑았는데 12명이란 얘기는 작년 또는 임용유예는 2년까지 되기 때문에 작년 임용유예자 또는 재작년 임용유예자가 2명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보다 먼저 고릅니다. 먼저.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역이 뭐 그렇게 막 선호할 만한 지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 춘천, 화성, 뭐 좀 양주, 가평 이런 데가 좀 선호할 만한 지역이죠. 선호할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2명이 먼저 가져가지 않을까. 물론 이 2명이 인제에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설직도 22명 뽑았는데 다 한 번에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관리도 14명인데 14명 전부 다 이번에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행정 7급도 다 나갑니다. 그런데 행정 7급도 작년에 비해서는 대도시권이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78명 전부 다 12월 1일부로 다 출근을 한다라는 거. 전부 다 지금 뭐 강원도에만 눈길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9급 보겠습니다. 9급. 9급은 군사정보는 38명 합격해서 다 전부 다 이번에 나갑니다. 다. 그런데 뭐 그렇게 대도시권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원래 군사정보직이 그렇게 대도시권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이제 문제 군수 181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번에 12월 1일부로 가는 사람이 4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 합격한 181명 중에 46명이면 정말 30% 이내, 정말 필기도 잘 보고 면접도 잘 본 최상위권인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자 보이죠? 여러분들 다 어디 눈길이 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그럼 뭐 전체 중에 40등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많이 뽑아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 본인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연고지가 어느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면 군수 1등이 여기 가져갈 거라고 사람들 예상을 하겠지만 전체 성적 1등이 대전 사람이야. 그럼 대전으로 가지 서울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합격한 이 사람들의 지역 분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는 이렇게 넘어가고, 시설도 전체 56명 중에 56명 다 갑니다. 뭐 지역은 다양하게 나왔어요. 시설직은 워낙에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 편이에요. 전산도 107명 중에 105명이 다 갑니다. 다양하게 가죠. 전차는 한 20명 정도는 내년에 가고, 전체 87명 중에 67명만 이번에 12월 달에 가는데, 전차직은 사실 뭐 전차 정비하는 게 꼭 전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주포도 있고 뭐 하여튼 궤도가 있는 장비에 대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부대들 다양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도 311명 뽑았지만 전체 다 임용되지는 않고 262명만 12월 1일부로 나간다.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눈길이 가는 거는 뭐 여기 있죠. 뭐 여기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화천. 여기도 있네. 여기도. 꼭 뭐 이런 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광주, 뭐 대구, 인천, 하여튼 채용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지역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도 83명 합격했는데 63명만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지역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행정이 아까 군수와 마찬가지로 179명이나 뽑았지만 나가는 건 45명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전체 30% 미만, 20% 조금 넘겠죠. 이게 한 25% 정도 되는 사람만 4분의 1만 이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기 면접까지 다 잘해서 정말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지역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용꼬리가 되느니 뱀 대가리가 되는 게 낫다라는 말이 여실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지역에 대략적으로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학생들 이제 이 시기에 나오면 나중에 부대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대들이 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했고, 누락된 부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나는 여기 나온 부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막 모든 부대들을 다 데이터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광역자치단체별로 한번 보면, 서울에는 동원전력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시에 동원되는 병력 말고 장비나 물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대들 중에 서울 지역에 있는 동원전력사 예하의 동원지원단이라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런 부대들이 서울에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태능에 육사 있고요. 그다음에 수방사 예하의 일부 직할 부대들이 그 서울에 행정구역상 서울에 위치한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비단, 그러니까 구청와대죠. 청와대 외곽 경비를 하던 경비단도 있고요. 또 수방사 예하 일부 여단들도 서울에 있고요. 그래서 수방사로 나오지만 수방사 사령부가 아니라 예하 부대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1공수여단, 특전사 예하의 한 개 여단이 서울에 있고요. 또 52사단 중에 일부, 사단 사령부는 저희 광명에 있는데 이 예하의 여단 일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 학생군사학교라고 명시가 되는 부대는, 이건 학생군사학교는 이게 저 괴산에 있어요. 올해부터 여러분들 교육은 안 받지만 괴산에 있고, 학생군사학교 예하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봤던, 대학에서 봤던 학군단, 대학에는 학군단을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여기는 대학 안에 있는 학군단이죠. 가면 좋죠. 대학교 안에서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학군단 가고 싶죠. 수도군단은 안양에 있는데 수도군단 예하의 부대들이 서울에도 일부 있습니다. 부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동원전력사의 동지단이 있고, 53사단, 주로 53사단 예하의 부대들이 갈 수 있고요. 종합보급창 예하의 항만단이라고 이렇게 배 들어오는 시설, 이렇게 간만동 쪽에 가면 거기 부대도 있습니다. 또 대구는 부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라고 딱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대구에는 이작사도 있고요, 50사단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부대다라고 특정할 수도 없고, 대구도 넓잖아요. 그리고 외곽 쪽에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대다라고 할 수 없고, 주로 뭐 5군지사, 그러니까 5군지사가 이작사나 이 대구 지역을 지원하는 군수부대인데 5군지사 예하 부대들이 있고, 이작사도 있고, 50사단도 있고, 많습니다. 부대는. 인천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17사단 있고요. 수도군단 예하에 뭐 포병부대도 있고 공병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군지사 예하의 예하 부대들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보급창 예하의 3보급단이 있고요. 인천은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저 바닷가 쪽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부평 쪽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김포 쪽에 인접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광주도 많지는 않은데 31사단 지역방위사단이죠. 31사단 예하의 부대들로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전사 예하의 부대들도 있습니다. 다음 울산은 53사단 예하의 한 개 여단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부대가 많습니다. 대전에도 기본적으로 이작사 예하의 부대들 중에 일부가 대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사령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사령부가. 그다음에 군지사 예하의 5군지사 예하의 또 군수부대들도 있고, 탄약사 예하의 부대들, 탄약사가 여기 있어요. 대전에.
군수사령부 바로 옆에. 그다음에 지금은 뭐 합동참모대학으로 합동군사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육군대학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합동군사대학이 국방부로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사도 대전에 있고요. 종군교라고 했는데 종합군수학교입니다. 요게 다 그 자운대라고 그래서 대전 그 유성 바로 위쪽에 가면은 신성동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쪽에 간호사관학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부대들이 크게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지역방위사단 32사단이 있고 항공부대도 있고요. 탄약사도 있고요. 종합보급창이 있고 방공학교도 있습니다. 세종에도 의외로 부대들이 많아. 그러니까 세종이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지만 과거 여기가 조치원이었잖아요. 조치원 쪽에 부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대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주도 육군도 제주도 갑니다. 육군도 제주도 갑니다. 특전사가 각 부대가 1년에 한 번씩 해상 교육을 훈련을 하러 가는데 그게 제주도예요. 그 제주도 훈련장을 관리하는 육군 그 군무원이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부터 먼저 보면 성남에도 부대 많죠. 군지사 예하의 부대가 있고요. 의정부는 의외로 서울 북부에 있는데 그렇게 부대가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군지사가 있었는데 이군지사에 예하에 있던 부대들이 많이 이전을 해가지고 부대 개편으로 이전해서 지금은 별로 없어요. 안양에는 부대가 좀 많습니다. 수도군단 사령부가 안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방사 예하, 그러니까 이게 52사단입니다. 52사단 예하에 그리고 수방사 예하 직할 부대, 공병단도 있고요. 동원전력사 예하, 동원지원단도 있고요. 일군지사 예하에 탄약대대도 있고 52사단 예하에 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되게 많아요. 부천에도 수도군단 예하의 부대들이 있습니다. 광명에는 52산 사단 사령부가 있고 예하 여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군단 예하 부대가 하나 광명에 또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기본적으로 뭐 28사단 있고 8사단 예하 부대도 있고 일단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대 수는 늘어난다. 접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부대 수는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택에도 부대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고향은 엄청 많습니다. 고향은 서울 북분대 이쪽 문산에서 내려오는 축선을 담당하는 이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뭐 전술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뭐 남침을 했을 때 가장 서울과 지근거리로 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대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상대적으로 학생들 몇 년간 이렇게 상담해 보면 고향이 선호도가 높아요. 왜? 일산이 있잖아. 일산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선호도가 좀 높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산재에 있어요. 1군단이 기본적으로 있고 1군단 예하부대 있고 1군단을 지원하는 군지여단, 포병여단, 56사단, 60사단, 9사단, 공병여단 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고향도 또 의외로 땅이 넓어요. 이게 문산과 가까운 고향이 있고 서울과 가까운 고향이 있고 저쪽 의정부와 가까운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 일산이니까 우리 집 앞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과천에도 부대가 많습니다. 수방사 남태령에서 수방사 넘어서 바로 고개 넘어가면 바로 과천입니다. 거기에 부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통신사령부 예하 국통사인데 거긴 국직이지만 그 주변으로 해서 부대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과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리에는 7군단 지원하는 부대나 직할 부대들이 좀 있어요. 구리랑 남양주 붙어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 부대들이 좀 많이 7군단을 지원하는 부대들 예하 부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군단이 창설하고 이제 부대 개편돼서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부터 7군단 남양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쪽 부대들이 좀 많다. 그다음에 시흥도 많습니다. 시흥에는 정비부대도, 그러니까 이 1군지사나 수도포병여단 뭐 52산 있지만 1군지사 예하의 부대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저쪽 인천이랑 강화, 서울 서쪽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대들을 지원하는 부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남에는 기본적으로 뭐 항공부대가 있어서 서울 지역을 지원해주는 그런 항공부대가 이쪽에 하남시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헬기 많이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항공부대가 하남에 있어요. 용인은 아주 제일 유명한 부대 있잖아요. 에방사, 에버랜드 방위사령부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곳이 이쪽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가 포스타가 지휘하는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작전사령부의 직할 부대들도 많아요. 그 부대들이 용인에 많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부대, 동원전략사령부 예하의 부대, 군지사, 뭐 7군단 예하 부대 등등등 용인에도 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뭐 휴전선 바로 밑인데 뭐 1군단 예하에는 1사단, 25사단 등등등 여러 부대들이 많습니다. 파주도 땅이 넓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양주 같은 파주도 있고 파주 같은 양주도 있고 뭐 넓습니다. 이천도 굉장히 부대가 많습니다. 여기 정보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7군단이 이천에 있죠. 이천 쪽에 있어서 그 7군단 예하 직할 부대들이나 지원 부대들이 이천에 많습니다. 안성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경기도 김포 수도 포병여단 예하 부대, 수도군단 예하의 부대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해병대 위주로 이쪽에는 부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수도군단 예하 일부 직할 부대들이 좀 있습니다. 화성에는 51사단 동원전략사령부 2개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여기도 특수전학교부터 시작해서 55산 예하 부대, 지작사 예하 직할 부대, 미사일 전략사 예하 직할 부대 이런 부대들이 예하 부대들이 있고 양주에는 엄청 많습니다. 양주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파주 쪽에는 25사단의 사령부는 또 양주예요. 행정구역상. 그리고 1군단을 지원한 직할 부대도 거기 있고 8사단 있고 과거에 26사단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8사단이 철수하면서 26사단 자리로 들어가서 이쪽에 부대들이 항공부대부터 했고 양주에는 엄청 많아요. 양주가 의외로 땅이 넓어 또. 그리고 양주 하면 신도시 생각하지만 그런 신도시 이런 데는 군부대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뭐 이제 공부할 때는 막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제 포천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 많아요. 포천은 5군단 예하에 군단 사령부부터 해갖고 1동, 2동 뭐 이쪽에 엄청 많아요. 여주에도 7군단 예하 부대 일부 부대들이 있어요. 경기도 여주에도. 그다음에 연천도 말할 거 없죠. 뭐 동두천 위에 바로 연천이잖아요. 많아요. 여기 연천도 부대. 가평도 의외로 부대들이 많습니다. 가평도 땅이 넓어. 그래서 크게 보자면 저쪽 수기사가 있는 현리 쪽이 있고 거의 포천과 맞닿은 지역 현리라고 있어요. 그쪽 막 여기가 과연 경기도인가 하는 그런 동네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 MT나 뭐 어디 펜션 놀러 가면 가는 그 가평 읍내 쪽에 또 부대가 하나 있어요. 사단이. 그리고 군지 여단 예하 부대도 있고 전국 여기가 야수교가 하나 있어요. 또 운전병 그 양성하는 수송교육대가 또 하나 있어요. 양평도 많습니다. 작년에 양평에 엄청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7군단 지원하는 보급대대와 정비대대 이런 것들이 창설되면서 그쪽에 군무원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군무원들은 전투부대로 가는 경우는 좀 적고 전투지원부대나 전투근무지원부대 과거로 하면 작전지속 지원을 하는 지원부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보급, 정비 이런 지원부대 쪽이 군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작년에 저한테 배운 학생들 어떤 학생들은 4명이 한꺼번에 한 부대로 가고 막 그랬는데 그 뭐 분류될 때 보니까 막 그 군무원만 막 20몇 명 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양평에도 부대가 많습니다. 춘천, 강원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강원도라고 해서 그러지만 저도 현역 때 군생활 할 때 춘천에 살아봤지만 춘천도 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 그
행정관서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이 두 개나 있습니다. 거기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 그리고 뭐 서울의 접근성도 좋고 강원도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2군단이 있고 2군단이 춘천, 화천 지역을 지원하는 지원 부대들이 많이 있고 2군단 예하 부대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원주도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원주 살기 좋은 동네예요. 원주도 신도시처럼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이제 부대가 원주 시내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좀 외곽에 있죠. 강릉에도 과거 지금 해체됐지만 8군단 예하의 부대들이 강릉 속초 일대에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는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해 이름만 들어도 막 험악하죠. 산악여단, 삼척에 경비여단 아직 있고요. 홍천에는 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춘천과 원주 사이가 홍천인데 여기에 과거에 이제 11사단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대들이 홍천에 많이 몰려 있어요. 홍천에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월에는 별로 부대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후방 지역은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나 외에 후방 지역은 행정구역별로 대대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영월이면 영월 대대 이렇게 후방 지역의 후방 지역 그 지역 방위 사단 예하의 부대들은 행정구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영월이면 영월 대대, 뭐 양양이면 양양 대대 이렇게 하고 여길 지휘하는 여단들도 같이 있고요. 이렇게 36사단 영월 이렇게 나왔으면 36사단 예하에 영월 대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후방 지역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원 뭐 말할 거 없죠. 뭐 여기 뭐 백골 좋아하세요? 좋은데. 화천 오늘 뭐 아침에 기사 나서 지금 난리 났죠, 그죠? 화천 저도 근무했었는데 좋습니다.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양구 배꼽 축제 이런 거 보면 좋죠. 고라니 좋아하세요? 좋아하게 될 거야 이제. 인제 좋죠. 뭐 인제 좋습니다. 부대 많아요. 3자 들어가면 3군단 예하 부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고성 금강산이 보고 싶다면 고성을 1순위로. 금강산 보이는 거기 고성입니다. 양양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후방 지역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부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탄약사 예하의 탄약창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는 하나씩 다 있다고 보셔야 되고 논산에는 부대가 많습니다. 논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육군 훈련소, 그다음에 항공 학교가 여기 있어요. 훈련소 머리털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군생활 마지막 훈련소에서 했습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계룡시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면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뭐 육군본부도 있고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계룡대 근무지원단도 있고 여기를 지원하는 부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에는 기본적으로 부대가 많습니다. 네, 금산, 홍성 이런 데가 이제 지역방위사단 예하의 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런 건 탄약창이에요. 탄약 저장하는 곳. 그다음에 뭐 괴산 올해부터 여러분 바뀐 게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미리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제 2주간 교육받으러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를 가는 거였어요. 여기 학생군사학교 괴산에 충북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 2주 교육받고 용돈도 좀 받고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주를 여러분들 출근하고 12월에 이제 임용되신 분들은 가서 자대에서 일주 원격 교육을 하고 각 병과별로 작년에는 육군 그 학생군사학교에서 전 인원이 한꺼번에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각 병과 학교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차량, 군수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전에 있는 종합군수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뭐 전차라든지 뭐 이런 저기 전남 장성에 있는 기계학교. 왜 장성 좋아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뭐 경북 쪽에도 많이 있고 영천에는 부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삼사관학교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 탄약창이 또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쪽을 지원하는 부대들도 좀 있고. 창원에 의외로 TO가 많이 나오는데 공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종합정비창이 있어서 그래요. 종합정비창이 어떤 장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상위 제일 막 가서 보면 군부대 같지가 않아. 그 안에 막 무슨 공단 같이 생겼어. 막 안에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전차도 막 수시로 막 기동하고 막 그래요. 종합정비창에 군무원들이 엄청 많아요. 기술직렬 특히. 그다음에 뭐 그 외에 특별한 건 뭐 그다음에 전북 쪽에는 뭐 이게 익산에 좀 부대도 있다라는 정도. 그 외에는 뭐 전남에도 장성이 많습니다. 장성. 광주 바로 북쪽에 있는 장성 있죠. 여기 상무대라고 그래서 5개 학교가 있어요. 보병학교, 포병학교, 공병학교, 기계화학교, 화학학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여기 한 학교당 막 교육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산속에다가 원래 광주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광주에 상무지구라고 있죠.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 거기가 원래 상무대가 있던 자리인데 그게 장성으로 이전을 했고 그래서 상무대가 있던 자리라고 해서 상무지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장성에 가면 여기 나왔죠. 상무대 근무지원단 또는 이 지원하는 부대 그다음에 학교 기관들이 장성에 많이 있습니다.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이제부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순번을 정하는가? 이거를 뭐 말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뭐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썼는데 내가 쓴 부대가 지역이 다 날아가 버리면 뒷사람이 먼저 가져간다더라. 뭐 계산을 어떻게 한다더라. 뭐 말이 많은데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한 점수를 가지고 순번을 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 채용 후보자 명부는 순번은 1번부터 쫙 이렇게 직렬별로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쓴다고 해서 그러면 뭐 다 썼잖아요. 그런데 내 순서가 돼서 1번부터 10번까지 썼는데 내 순서가 됐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쓴 게 막 대도시만 쓴 거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막 이런 데 썼다. 다 가져갔어. 그러면 나는 내 뒷사람이 나보다 먼저 선택한다? 아닙니다. 그럼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와요.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막 내가 한 40등인데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차량처럼 한 200 몇 명이 가야 되는데 내가 한 50등 정도야. 그런데 뭐 대도시만 써갖고 내 순서가 되는데 없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한테 왜냐면 내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쓰면 일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을 제끼고 뒷사람을 보니까 여기 또 지역이 많이 있어. 그럼 일을 적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야, 너 연락이 옵니다. 너 네 거 다 없어. 이제 남은 거 요거니까 다시 골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아니면 내가 한 250명을 이번에 나가는데 한 200등 정도야. 근데 해보니 200등 뒤로는 보니까 다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문자가 옵니다.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 여기 남아있으니까 다시 쓰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재분류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후보자 명부 서열, 이게 결국은 서열이 최종 합격 점수라는 거예요. 필기 플러스 면접. 그런데 이게 동점이다. 명부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명부. 동점이다. 그러면 면접 점수. 그러니 뭐 동점자는 저한테 잘 배운 사람들은 이제 막 가는 거야. 그 다음 연장자수. 이것까지 하면 난 나이가 좀 돼. 뭐 이런 사람도 안 둬야 여기까지 잘 안 가요. 근데 어찌됐건 이 순이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에 있는 직렬별로 근무 예정지, 지금 앞서 제가 지역 나왔잖아요. 나와 있는 것 중에 희망 지역을 1지망부터 10지망까지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너? 예를 들면 1등을 1순위로 분류를 해. 1등 막 1등 서울이야. 그럼 서울 한 자리 나왔죠. 예를 들면 군수 서울 한 자리 나왔어요. 그럼 1등이 1지망을 딱 했는데 서울 썼어. 그럼 서울은 0 되는 거야 이제. 그 2등 한 애가 1순위를 서울을 썼어. 없죠. 2순위 뭐 고향. 그럼 얘는 고향. 그럼 고향이 만약에 3개였다. 그럼 이제 2로 주는 거야. 그럼 3등. 이런 순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 10순위 안에 분류가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집이 인재야. 난 집이 인재야. 그래서 1순위를 인재를 썼어. 그런데 나한테 문자가 또 와. 다시 쓰라고. 왜 그럴까? 내가 분류가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하는 시점의 등수보다 뒤인 거야. 그럼 또 다시 인재 쓰면 돼.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까 제가 춘천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도 합격을 했는데 자기는 1지망 춘천을 썼어요. 그런데 재분류 문자가 왔다는 거야. 나 왜 1지망 춘천, 근데 재분류 문자에 춘천이 남아있는 거지. 근데 나는 왜 받았을까? 그 사람이 그 재분류가 되는 시점의 등수보다 뒤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시지 말고 다시 왔는데 또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남아있으면 또 쓰면 돼요. 그럼 그대로 분류가 됩니다. 후순위 인원 전원에게 남은 지역을 문자로 안내한다. 어느 지역이 남을지는 대충 예상이 되죠. 금방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제출했던 지역이 새로 있을 경우라도 다시 포함해서 제출하면 된다. 양식, 이 공고문에 나와 있죠? 공고문에 자기 성명 쓰고 생년월일 쓰고 그다음에 계급 직렬 쓰고 그다음에 1순위부터 이렇게 거기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역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경기도 광주, 전남 광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고성도 2개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헷갈리니까 꼭 앞에 써라. 그런 거고, 만약에 소수직렬 있잖아요. 소수직렬. 좀 적게 뽑는 지역이 10개가 안 돼. 채 10명 뽑고 그러면 10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온 지역이 5개 나왔다. 그럼 1지망부터 5지망까지만 쓰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난 죽어도 인재를 가기 싫어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추천받은 지역의 임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돼. 그럼 내년에 또 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차선책을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을 탈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아무리 쫄라도 안 된다라는 거 법에 있는 거예요.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잘못 생각했고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씨알도 안 맥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제 몇 년간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이제 자대 가서 생활하고 해보니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11월 18일 날 발표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본인이 예를 들면 희망차야 되니까 서울 서울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수방사 딱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아마 엑셀로 해서 옆에 인사 담당자 전화번호가 이렇게 010-1234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방사 이렇게 서울 돼 있는 건 대부분이 인사권 부대입니다. 인사권 부대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 하나지만 부대 입장에서 보면 각 직렬마다 사람 군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12월 달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사권 부대에선 이 수방사 예하의 직할 부대들 참모부서 이렇게 가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수방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5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까처럼 막 강원도 영월 한 명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부대인지 알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10몇 명, 20몇 명, 적어도 대여섯 명씩 가기 때문에 어느 보직으로 어느 부대로 보낼지를 인사권 부대에서 심의를 하고 인사명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가야 되는 부대는 대부분 한 3에서 5일 후에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이 엑셀로 해마다 엑셀로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저는 어디로 가나요? 물어보면 아 심의해서 언제쯤 발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뭐 무슨 보직 무슨 물어봐도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대부분 가르쳐줘요. 여기서 또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군수 9급이 뭐 4명, 뭐 시설 9급이 2명, 뭐 이게 행정 9급이 뭐 5명 이렇게 쓰면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가야 되는 4가지 보직을 알려줘요. 이러고 친절한 데는 본인들이 1, 2, 3, 4 순위를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의 그 쓰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기본적인 특징 뭐 이런 걸 쓰라고 그래요. 자격증은 뭐 있고 사회 경험이 있고 대략적으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 걸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 보직을 보면 또 그럼 또 전화가 오죠.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 보직은 뭡니까? 그건 이런 거야. 그럼 또 못 알아들어요. 제가 면접할 때 군수직 뭐 등등등 군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면접 끝나는 순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하면 이렇게 심의를 해서 자 그러면 이 3에서 5일 후에 개인별로 자 당신은 이거예요, 당신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고 그 해당 부대의 인사 실무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진짜 직접 가야 되는 부대와 직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략이 되고 아까 이렇게 강원도 영월에 1명, 또 어디 뭐 충남 보령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는 딱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지금 3,000명이 가잖아요. 그럼 해 부대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3에서 5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문자를 주거나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대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가면 뭐 A 부대 무슨 담당관이다. A 부대 담당관이다. 그럼 A 부대의 인사 실무자 전화번호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이번에 12월 1일부로 임용하게 된 누구입니다. 아, 예, 뭐 주무관님은 어느 보직에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게 뭘까요? 지분 줍니까? 대부분 아마 안 줄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 안 줍니다. 주면 오 땡큐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대 위치가 어딘가요? 그럼 이제 주소를 알려줄 겁니다. 대략 내비 이렇게 뭐 주소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내비 해갖고 어디 치면 나올 겁니다. 그럼 잽싸게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를 딱 켜야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생활권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 부대는 출퇴근 버스를 운용합니다. 출퇴근 버스를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집 구하러 빨리 이제 런해야 돼요. 뭐 좀 집이 많은 동네면 괜찮지만 인제 이러면 얼른 런해야 됩니다. 거기 집이 없어요 별로. 빨리 가서 좋은 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런해야 되는데 우리 부대에서 출퇴근 버스가 운영이 되면 출퇴근 버스 노선을 알아서 물어봐가지고 그 노선과 가까운 지역에 방을 얻는 게 여러분들이 좀 생활하기 수월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잘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빡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팁, 지방을 가야 돼요. 어차피 지방을 가야 되죠. 지방을 가면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좀 어디를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월세도 그렇고 그럴 때는 어디를 가느냐, 지방대를 찾으세요. 그 주변에는 대학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방대가 많이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학 주변에 있는 원룸촌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공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생활권이 어디가 괜찮은지, 뭐 출퇴근이 어디가 수월한지 이런 걸 보려면 좀 정보를 좀 얻기는 해야 되죠. 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한테. 원주는 어디가 좋죠? 아니, 생활권이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좀 이제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가는 게 좀 수월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가서 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앞에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쓰는 거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역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첫 번째 연고지죠 뭐. 그런데 연고지도 무조건 대도시가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대도시일수록 집값이 비싸요. 연고지가 아니고 가면 월세라든지 전세가 너무 비싸. 여러분들 급여 적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좋은 집 살면 좋지. 근데 생활비가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도시가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연고지 또는 뭐 문화권 또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출퇴근도 있지만 내가 연고지를 벗어날 때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는 연고지, 그 대중교통, 그런 게 어떤 게 수월한 지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쓰는데, 결론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쓸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쓰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그 가고 싶은 동네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을 때도 전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제가 그러면 이런 게 괜찮다라고 해주는데, 어디 갈까요 그러면? 인제, 화천, 양구, 고성, 철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와서 선생님 전 이런 우선순위인데 이런 게 어떨까요? 라고 상담을 와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지, 어디 갈까요? 그러면 저 강원도 좋아합니다. 강원도 추천해 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급여가 너무 적어요 사실. 그러니까 연고지에서 좀 멀더라도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집을 얻든지 차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하면 망합니다. 지방에 가서 집도 없고 차도 끌고 다니고 매일 그러면 PX에서 뽀글이 먹어야 돼요. 급여가 그렇게 여러분들 넉넉지, 왜냐면 여러분 아무리 지방도시 저기 간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기본 한 30에서 35만 원이 최저일 거고, 좀 비싸면 5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차 끌고 다니면 아무리 경찰 끌고 다닌다고 해도 한 달에 기본적으로 기름값만 해도 한 20만 원 3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거 떼내고 나면 난 쓸 게 없어.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근데 전 추천하자면 가장 좋은 건 연고지에서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단연간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한테 막 이렇게 전화 오고 상담하고 하는 친구들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드냐면, 낮에 업무가 뭐 힘들거나 사람이 힘들거나 해서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저녁에 와도 풀 데가 없어. 빈 방에 가서 혼자 있단 말이지. 근데 연고지 집이라면 하다못해 식구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상사 뒷담화를 하든 아니면 동네에 있는 친구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 떨면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술을 한 잔 하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간이 계속돼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술 사달라고 그러고 밥 사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가 한 번도 안 샀어. 뭐 어찌됐건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건 연고지에서 자기 집에서 다니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그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연고지 외에 차량이나 방이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길게 강의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보다는, 이 말 반드시 명심하세요.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집에서 다니더라도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3년간 배운 학생들 중에 강원도에 가서 룰루랄라 재밌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비율적으로는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코 지역보다는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그게 중요하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하고 가장 먼저 상의를 해야 되겠죠. 상의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판단을 해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아마도 이 영상이 지금 끝나자마자 열심히 편집을 해서 학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겠지만, 학원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문의를 하셔도 되고, 제가 한 달 전에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면접 김선생 검색하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거기에 글 남겨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구역만, 아까 군무원 많은 부대 많죠. 기본적으로 군수부대나 뭐 정비부대나 군수부대들 있죠. 군수부대들은 많아요. 군무원들이. 뭐 종합정비청 엄청 많아요. 그런데 행정구역만 가지고는 어떤 부대를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양평이다. 양평에도 부대 많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보급대대를 갈지 뭐 정비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신속대응사단으로 갈 수도 있고 군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현역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행정구역만 가지고 내가 어떤 부대를 근무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막 강원도 영월, 충남 보령, 충남 홍성 이렇게 딱 부대가 하나밖에 없는 지역, 뭐 그런 지역이라면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지역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또 질문. 저는 좀 중요하실 게 업무가 쉬운지 안 쉬운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작사, 지작사, 5분지사, 1분지사 이런 사령부로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 직할 대로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상급 부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예하 부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여러분 행정구역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심의를 할 때 대략적으로 보직이 나오면은 자 1지망부터 한 4개 중에 쓰세요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장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하 부대로 가면 업무를 넓고 얕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군수직을 기본으로 이제 보자면 1, 2, 3, 4종을 본인이 다 맡을 수 있어요.
그럼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깊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군수부대라든지 뭐 사단 군수처라든지 군단 군수처라든지 이렇게 사령부급으로 가면 내 범위가 넓지 않아요. 좁아. 대신에 깊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어느 부대가 나한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만 가지고서 여기 가면 뭐 좀 편할 거야 그런 생각은 지금 버리세요. 여러분들 기나긴 수험생활 끝에 지금 합격을 해서 너무나 지금 이제 설레고 가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험생활에 지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만 보고 왔어? 합격만 보고 왔죠? 합격만 하면 꽃길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면접할 때 가르쳐드렸던 면접을 봤던 여기 또 다른 나 있죠 여기? 예, 여기에 그대로 내가 들어가야 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적응할까요? 저는 이미 답을 다 드렸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다 드렸어요. 뭘까요? 면접에 답이 있죠. 상사의 부당한 짓이 어떻게 할 건가? 다 알잖아요. 야근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 답했잖아요. 그대로 해야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답을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 달, 넉 달 지나면 선생님 힘들어요 이러고 찾아오는데 나는 이미 답을 다 드렸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뭐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분들은 하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뭐 찾아오시기 힘들거나 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면접 김선생 또는 학원 유튜브 올라가는 거기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뭐 등등등 하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은 제가 손이 아파서 글을 많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화나 학원을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원하는 지역으로 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